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필름 하자의 가장 큰 원인이 재료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시공 조건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시공 조건이요. 영림필름연구원이랑 KCC 본사 기술팀에 제가 한 20개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하자의 재료 분량은 5%도 안 나온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문제 혹은 재료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온도나 습도,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 시공하자로 많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시공자 입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필름인데 어떤 현장에서는 하자가 거의 없고 어떤 현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의 능력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곳은 굉장히 추운 현장이 있고 어떤 곳은 따뜻한 현장이 있을 때 그 하자율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기술의 부족함으로 하자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로 하자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환경적인 요소를 잘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온도와 습도, 결로 같은 환경이 접착력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신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 예로 들면 우리가 8월에 샹호를 붙일 때 잘 붙습니다. 근데 창호는 저희가 탈거를 하거든요. 그 탈거를 하면 일단 찬바람이 때려요. 그러면 창호의 온도가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저희는 뭐 온도를 재고 시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공자들은 체감상으로 느끼는데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는데 창호를 탈거하고 필름을 본드를 잘 바르고 나서 필름을 붙이는데 붙질 않아요. 그러면 열풍기를 대면서 뭐 억지로 붙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체감상으로 저희가 느꼈을 때 그 온도의 변화, 그리고 지하실에서와 지상에서의 붙일 때 그 습한도 차지하거든요. 저희가 참고로 하기에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보지 않는데 샘플북 맨 뒤에 보면 브랜드마다 시공의 유의사항이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72시간에서 48시간 내에 15도에서 25도 현장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걸 좀 잘 안 봤어요. 사실 그런 온도를 그냥 쓰진 않았을 거예요, 연구팀이. 그래서 그 온도에 최대한 가깝게 조성을 해준다면 하자율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료 자체 불량으로 생기는 하자는 전체 하자 중에 대략 어느 정도 비율로 보실까요? 본사에서는 5%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제 기준으로 10년 동안 시공을 했을 때 필름에 하자가 나서 그걸 본사한테 보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겠지만 시공자가 그걸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10% 이상 되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품질들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하자는 조금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자는 시공 후에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시공하자는 1년 뒤, 2년 뒤에 나오는 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공을 다 했는데 1년 뒤에 시공하자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한 달 이내는 다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동절기에 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보실까요? 추워서요. 그냥 추워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경의 문제. 인테리어 현장이나 상공간으로 가면 다 철거가 되어 있고 난방이 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고체 연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등유를 부어서 열풍기를 해서 현장의 온도를 맞춰준다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의 유의사항 중에 72시간에서 48시간 내에 15도에서 25도를 유지한다. 그 부분들을 저는 잘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필름 하시는 시공자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인테리어 업체가 지켜야 돼요.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많은 공정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공정에 맞춰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소비자와 1대1이라면 소비자가 그 환경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하자 나는 거는 추워서이고 그거를 또 대체하려면 프라이머의 농도 비율을 뭐 낮춘다든지 신나를 쓰지 않고 유성 원액을 쓴다든지 해서 기술적으로 보완하면서 시공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현장에서 괜찮아 보이지만 본사 기준에서 이미 하자로 보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본사에서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그 제품의 하자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디자인 쪽 요소에서 스크래치가 났거나 혹은 이영지를 뗐을 때 접착 불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확실히 책임을 져주실 것 같아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사진을 다 찍고 본사가 나오셔서 체크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그게 과연 잘 될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업체들이나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소통을 하면서 그걸 보상받는다? 사실 시공업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팀이라면 저는 그냥 제가 책임졌을 거예요. 감안하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치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사들께 제가 요구를 한다면 시공자 파트에서도 생각을 해주시는 본사들이 있다면 시공자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고, 시공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디벨롭 많이 하고 연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사분들이 시공자 파트까지도 조금 고민 많이 해주시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좀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상황이죠. 하자가 거의 없는 시공팀들은 기술적으로 좀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하자가 적은 팀들은 디테일합니다. 어떤 디테일이라면 시공 유의사항 중에 2회 3회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되어 있거든요. 자, 한국에서 2회 3회 도포를 한다? 안 돼요. 정확하게. 왜? 돈 아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1회하고 필름을 붙이지 어떻게 2회 3회를 붙입니까? 프라이머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건조 시간이거든요. 다 돈이지 않습니까? 프라이머를 바르고 이제 붙여야 되는데 어떤 업체는 프라이머 또 발라요. 수성은 2시간 이상 건조를 시켜야 되고 유성은 30분 이상 건조를 시키는데 지금 벌써 딜레이 됐잖아요. 그만큼 손해가 커요. 업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4명 들어갈 품인데 8품 들어가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을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네모의 알판인데 항상 상하부에 하자율이 높아요. 상하부만 2회 도포를 해요. 거기를 2회 도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별성이겠죠. 디테일이잖아요, 디테일. 그래서 시공의 하자가 적은 팀들 확실히 디테일하더라. 그리고 하나 더 예시를 들면 시공 리더들이 그냥 원단을 보통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가 왔으니까 툭 던져서 붙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핵심은 자기가 밑작업하고 붙이면 다행인데 자기가 밑작업하지 않았고 기술자가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이거 누가 밑작업했어요 하면서 그럼 붙일게요 하면서 붙인다고요. 근데 디테일한 팀은 그 리더가 바탕면을 다 체크하더라. 그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매뉴얼도 싹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조공이 했든 중기공이 했든 기공이 됐든 밑작업을 하고 난 뒤에 리더가 다 확인한다.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이 하자를 적게 내는 겁니다. 우리가 시공사업을 하면 되게 중요한 게요. 늦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나가는 게 좋지 다음날 하자를 보러 가면 손해해요.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끝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함들을 조금 장착하셔서 현장의 작품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